안녕하세요. 오늘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줄여서 어헵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리뷰에 앞서서 이건 리뷰잖아요. 그래서 100% 스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제 감상이다 보니까 여러분과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여러분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넘어갈게요. 아직 뮤지컬을 안 보신 분들이다. 그렇지만 볼 예정이다. 이신 분들은 제발 스포 없이 봐주세요. 나머지는 보고 나서 제 영상을 이어서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뮤지컬은 스포 없이 보는 첫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뮤지컬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딱 슬프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만 알고 가면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발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리뷰해보겠습니다. 스토리를 좀 마지막으로 미뤘고요. 배우분들부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박진주, 신재범, 이시안 배우님으로 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페어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두 분이 너무너무 귀여우시고 연기를 두 분 다 너무 찰떡을 해주세요. 특히 박진주 배우님은 목소리가 진짜 사기예요. 목소리가 클레어 특유의 좀 해맑고 통통 튀는 그 느낌을 너무 찰떡으로 떨어주셔서 처음에 넘버 부를 때부터 감탄하면서 봤었습니다. 물론 신재건 배우님도 진짜 좋았어요. 마지막에 연기할 때까지 와 너무 좋아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안 배우님은 목소리가 제가 느낄 땐 좀 중후한 목소리셔서 이 배우님 목소리로 그 첫 번째 넘버인 우린 왜 사랑했을까를 들으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이 넘버가 마지막에 이제 스포할게요. 기억 지우고 다시 들을 때 LP판 소리 비슷한 거랑 같이 넘버가 나오거든요. 이때 목소리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분들 딕션이 미쳤어요. 딕션이 너무 좋아요. 특히 신재건 배우님 같은 경우는 올리버 역할 자체가 빠르게 말을 하는데 딕션이 다 들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고요. 박진주 배우님도 딕션 너무 좋으셨고 그래서 확실히 소극장이다 보니까 세 분이서만 말을 해서 그런가 되게 잘 들리고 좋았습니다. 뭐 사실 배우님들 다 좋았단 말이 끝이네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넘버. 넘버도 할 말이 없어요. 다 좋았어요. 저는 진짜 이 뮤지컬이 극호 뮤지컬이거든요. 제가 넘버는 다 좋아해요. 그리고 일단 한국 뮤지컬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사들이 깔끔해요. 제가 느낄 때는. 깔끔하고 어색한 가사가 없다? 그리고 배우분들 딕션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사가 대체로 다 잘 들려요.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연출. 제가 정말 연출에 반한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조명인데요. 일단 소극장이다 보니까 연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무대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쪼개서 쓰는 건데 심지어 쪼갰다고 하기도 어렵죠. 공간이 하나인데 그냥 여기 호스만 붙어있는 느낌이니까. 근데 여기를 조명을 사용하셔서 올리버 할 때는 이 색깔, 클레어 할 때는 이 색깔을 대입해서 둘이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렇게 색을 분리해 주셔서 여기는 지금 올리버가 있는 곳, 여기는 지금 클레어가 있는 곳 이런 느낌을 많이 주고 또 둘이 합쳐질 때도 색깔을 바꿔서 얘네가 지금 같이 있는 거야 라는 걸 시각적으로 되게 많이 보여주셔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그 외에 반딧불이 나오는 연출? 개인적으로 순간 뭔가 감성적 이런 느낌 받았고 너무 좋았고요. 사랑이란 넘버 부를 때도 연출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정확히는 진짜 연출의 대체로 사랑스럽다고 느꼈어요. 사랑스러운 연출이 많지 않았나 이 뮤지컬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출은 이따 스토리에서도 얘기하고 싶지만 기억을 지울 때 나오는 연출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연출에 대한 얘기는 뒤에 스토리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싶으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출? 그냥 다 좋았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스토리 얘기하겠습니다. 스토리. 아, 그냥 지려요. 너무 좋아요. 세 명의 배우분들을 너무너무 잘 활용했고, 제임스 역할 하신 분들을 여기저기 계속 배치하면서 재밌게 많이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라는 건 뻔할 수 있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특이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토리에 미쳐버리는 점은 뭐냐면, 70% 이상의 스토리가 해맑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당연히 슬픈 장면 없지 않죠. 근데 해맑음이 그걸 이기는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올리버가 제임스를 만나는데 실패해요. 실패를 하고 결국엔 다시 클레어를 만나죠.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이 올리버 제임스 못 만났잖아 이 정도였으면은 이게 끝나고 나오는 게 반딧불이잖아요. 근데 이때 너무 귀엽잖아요. 둘이 와 반딧불이 봤어 아주 방방 뛰고 난리 났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냥 엄마 미소야 해피해 너무 귀엽고 미쳐갈 것 같아 사랑스러워 이러고 있다가 마지막 30%를 사람을 그냥 수분을 다 빨아놔요. 나 저 진짜 약간 수분 없어지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뻔한 거고 나발이고, 저는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 연출가님이라고 해야 될까? 이 뮤지컬이 야 울어 이러니까 응 울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앞부분은 생략하고 엔딩 얘기를 하고 끝나고 싶습니다. 여기는 다 스포예요. 이미 다 스포했지만 사실 이 뮤지컬이 처음 접하면은 이게 왜 슬프다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해맑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해맑아요. 올리버 적당히 귀엽고요. 적당히가 아니지. 그냥 대놓고 귀엽고요. 클레어도 대놓고 귀엽거든요. 이 귀여운 로봇 둘이 나와가지고 잉차잉차 거리면서 뭐 둘이 싸우기도 하고 둘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제주도도 가가지고 기분도 좋고 사랑도 하고 사랑할 때도 얼마나 이뻐. 이 사랑할 때 사랑이란 넘버 부르고 나서 키스할 때 둘이 진짜 로봇 마냥 삐걱삐걱거리면서 키스하고 와 이게 그런 느낌인가 봐 이러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중간에 올리버랑 제이스 못 만난 거랑 이런 것 때문에 좀 슬픈가? 하고 말 거를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로봇들이 아는 순간부터 관객들한테 얘들아 이제 울어봐 얘들아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둘이 사랑을 시작하고 나서 클레어가 고장나기 시작하거든요. 클레어가 고장이 나고 이때 한번 위기를 겪죠. 클레어가 고장이 나면서 내가 실수했다. 우리 사랑에 빠지면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리를 한번 시전합니다. 근데 올리버가 막죠. 나중에 너가 정말 안 되면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때까지는 나는 이대로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식의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클레어가 알겠다고 하고 둘이 어느 정도 해피한 와중에 올리버가 계속 고장나죠. 발목도 고장났다가 팔도 고장났다가 하면서 올리버가 그걸 계속 수리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리를 하면서도 결국에 마지막쯤에 올리버가 무너져요. 제가 느낄 때는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리버가 결국엔 이렇게 주저앉거든요. 그걸 이제 클레어가 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결국엔 클레어가 그만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이전에 계속 올리버가 쓰러지고 클레어가 고장나는 장면으로도 사람들이 슬슬 울기 시작하거든요. 얘네의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만하자 해서 울컥 한번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대사 없이 지나가는 장면들 좀 있잖아요. 대사 없이 그냥 어 그래 저거 좋아 라는 식으로 뭔가 말을 하나보다 둘이 대화를 하나보다 라는 장면에서 클레어가 고장이 나고 올리버가 그걸 고쳐주고를 반복하면은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나랑 나의 애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부모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 사람들 언젠가는 병들고 아프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장면을 두 사람의 그 배우들의 대사 없이 장면만 보여주니까 사실 그냥 사람에 대입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슬퍼요.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라는 F 감성을 느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줄 흘리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은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정말 클레어 왜 그러는 거야 이러고 있죠. 하지만 클레어 입장 이해 안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끝인가 싶어서 한숨 돌릴 때쯤 둘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건 기억해도 돼 이러면서 되게 좀 가벼운 톤으로 얘기를 해요. 뭐 화분 물 두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잊지 말고 햇볕도 두지 말고 룰루랄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갑자기 해맑아. 이거를 관계를 미치게 만들거든요. 원래 그런 거 알잖아요. 앞에 있는 배우들이 해맑으면 해맑을수록 나는 슬퍼. 쟤네들이 그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나만 겁나 슬픈겨. 그러고 있는 와중에 기억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 우리가 좋았던 시간들은 잊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키스를 하죠, 둘이. 키스를 하는 걸 보는 저 같은 관객들은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면서 그냥 저항 없이 웁니다. 진짜 울어봐 얘들아 하면 응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둘이 키스하고 헤어지고 기억을 잊으러 가는 동안 저 같은 관객은 이미 짜낼 것 다 짜내고 눈물 질질 콧물 질질 흘리면서 기력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헥헥거리고 있어요. 작가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님. 자 클라이막스 옵니다. 이 클라이막스의 연출이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연출인데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스토리를 보면은 처음부터 넘버가 나오고요. 넘버에서는 우리는 왜 사랑했을까? 라는 식의 넘버죠. 처음에 볼 때는 뭐 저런 가사의 넘버인가 보다. 뭐 제임스가 좋아했던 건가? 뭐 올리버가 좋아했던 건가? 라고 생각하고 룰루랄라 넘어가는 정도의 넘버고요. 반딧불이. 그냥 귀여워요. 쟤네들이 저러면서 둘이 좀 사랑에 빠지잖아요.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뭐 클레어가 미안하다고 올리버한테 준 꽃 같은 것들? 이런 추억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 극초반 70% 스토리를 볼 때는 이렇게 길게 안 보여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줍니다. 약간 지루한데 싶을 수도 있고 루즈한데 싶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네 하고 넘겼던 그 모든 장면들이 기억을 지우는데 나와버려. 미쳐버려 사람. 마지막에
반딧불이 비슷한 색감도 나오고 조명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얘네들의 기억이잖아요. 이 기억을 지우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비슷한 색감이나 조명이나 스크린을 이용해서 걔네들이 계속 하나씩 팡팡 지워지거든요. 근데 지워지는 것도 현재부터야. 이 시점부터 과거로 계속 가는 걸 지워줘요.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연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배우분들이 기억을 지울 때 다양하게 표정을 쓰시는데 와 이게 다 어우러지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저항 없이 옵니다. 제가 이때 정신을 안 잡았으면은 저 아마 대성통곡하고 무대 중단됐고 트위터랑 DC에 박제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 악물고 정신 차리고 정말 영혼이 빨려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둘이 기억을 다 지웠어요. 이제 기억 나띵이고 기억이 없습니다. 잠깐 암전이 되죠. 이 암전 상태에 여기저기 울고 난리도 아니고요. 저도 이제 진짜 너무 힘든 뮤지컬이다. 해치웠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처음에 등장한 넘버가 나와요. 이 넘버? 아까 말한 그 넘버죠. 우리 왜 사랑했을까? 와, 이 넘버가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제목 자체가 우린 왜 사랑했을까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슬플 수가 없거든요. 그냥 되게 감성적인 넘버다 정도로만 느낄 게 이 둘이 기억을 잃고 나서 나오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 가사 자체가 너무 슬프게 다가오고 이런 와중에 갑자기 올리버가 등장을 해. 갬내 해맑아 지금. 와, 잘 잤다 이러고 있어요. 미쳐버리지. 나를 그렇게 올려놓고 넌 지금 해맑아?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올리버가 막 해맑게 웃으면서 일어나서 그 넘버 끄고 뭐 오늘들 맑음 뭐 기사 틀어줘 이러고 있는데 지금 관객들 얼굴 시뻘겋게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데 이 장면 결국 진짜 기억을 다 잊은 건가? 이러고 있는 건데 갑자기 저기서 클레어가 나타나요. 클레어가 나타나서 여기저기 또 문 두들겨요. 이것도 처음 나왔던 씬 그대로죠. 씬 그대로 나와서 충전기를 결국엔 다시 빌리러 오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관객들은 아, 이 장면 결국 처음이랑 동일하네? 동일하게 가나 보다 라고 느낄 때쯤 올리버가 원래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놀라고 그냥 클레어를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안 돌려보내. 안 돌려보내고 바로 들어와요라고 하죠. 들어와요라고 해가지고 들여보내. 그리고 충전기를 안 고쳐. 이미 충전기가 클레어한테 맞는 충전기 그 자체예요. 그걸 눈치 보면서 고치는 척을 하잖아요. 되게 티나게. 관객들한테 알려주잖아. 올리버 기억 안 지웠다. 올리버는 기억을 안 지웠다는 걸 너무 대놓고 보여주니까 이 올리버의 찐사랑에 관객들은 감동받아 또 엉엉 웁니다.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사이에 충전기를 받은 클레어가 앉죠, 이렇게. 클레어가 앉아가지고 여길 쳐다보잖아요. 그럼 올리버가 여기 앞에 서가지고 우물쭈물 서 있잖아요. 서가지고 아, 뭐 그냥 이러고 있는데 클레어가 뭐라고 해요? 괜찮을까요? 라고 합니다. 와, 이게 그냥 이 뮤지컬의 제목이 나와버리잖아요.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은 올리버가 대표니 어쩌면요? 라고 하고 뮤지컬이 끝납니다. 미친 뮤지컬이에요. 기승전결이 너무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와, 그리고 클레어가 마지막에 그 괜찮을까요? 라고 말을 할 때 배우분들마다 연기가 좀 다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배우분은 클레어가 기억을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 기억을 잊은 것처럼 연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화는 기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거. 그래서 울어봐 얘들아 씨는 이걸 말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마지막 30분 동안 폭풍이 장난 아니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70%는 결국에는 이 마지막 30%를 위한 빌드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둘 자셋을 하는 순간 이 30%를 아는 입장에서는 이 70%에서 얘들이 해맑으면 해맑을수록 나는 슬퍼. 이미 슬픈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해맑으면 해맑을수록 관객들 가슴이 쥐어 짜지는 신박한 뮤지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개인적 감상 조금만 하자면 좀 더 티발적 사고와 뇌절을 해보자면 클레어와 올리버는 버전이 하나 차이 나잖아요. 올리버는 버전 5, 클레어는 버전 6인가 그랬었죠. 그래서 올리버가 좀 더 구식이라는 걸 감안하면 얘의 프로그래밍은 첫 번째 친절해야 된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간에게 친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움을 줘야 한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라는 식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로봇스러운 걸 강조했을 것 같아요.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빠릿빠릿하고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클레어는 좀 더 해맑아요. 좀 더 해맑고 좀 더 이성향이고 친구들도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이제 올리버라는 버전 5의 로봇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 근데 너무 예의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네.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약간 좀 너무 로봇스러운데? 라고 해서 이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그러면은 내 버전 6는 좀 더 해맑고 허술한 매력도 있게 로봇답지 않게 좀 더 친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게 버전 6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올리브는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클레어가 좀 더 느슨하다?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굉장한 티발적과 굉장한 뇌절과 굉장히 커머스러운 헛소리를 하며 마치겠습니다. 다들 어헵 2번, 3번, 4번 보시면서 저랑 같이 열심히 걸어봅시다. 저는 더 올라갈게요. 안녕.